자, 11월 14일 수업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가 리액트를 보고 있고요. 리액트 관련된 작업은 지금 마지막 예제 하나.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는 이제 하나 남겨놨고, 그 다음에 그 코딩 없이 그 약간의 세팅만 수행하는 예제가 하나 또 남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리덕스까지 봤었죠? 리덕스 CRUD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성이 됐을 때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 넘버링이 13번에서 갑자기 17번으로 뛰는 거는 여기 13번 하면서 우리가 꽤 다양한 예제들을 봤잖아요. 카운터, 디파트먼트, 이미지 검색, 영화진흥원, 뉴스 검색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전에는 이것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다 매번 새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매번 그 프로젝트 만들면 하는 그 초기화 작업이 좀 귀찮을 것 같아서 하나로 이번에 합친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할 거는 그 리덕스 CRU인데 이제 14번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코드가 미리 다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하면서 조금 또 이리저리 또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아서 프로젝트 작업을 일단 쭉 먼저 한번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크린샷을 이제 좀 나눠서 할게요. 리덕스 CRUD는 오늘 다 끝낼 생각은 아니고요. 내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록, 검색, 입력, 수정, 삭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CRUD니까 네 가지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끊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이번 예제가 여러분들 실제 그 프로젝트 작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 로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총 정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처리해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이거는 바탕화면에다 프로젝트 만들게요. 일단 create react app 14번째 리덕스 CRUD. 자, 여러분들도 이 이름으로 프로젝트 지금 생성하시고요. 기본 초기화 작업은 지금 같이 합시다. 어차피 이제는 제가 하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하는 시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한 10분이면 되죠? 프로젝트 만들고 패키지 설치하고 불필요한 거 지우는 거. 지금 55분이니까 10시 5분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지금 단톡방에 그 기본 초기화 작업까지 해서 이제 스텝 1이라고 제가 파일을 보냈는데요. 필요하신 기본 초기화 작업은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거 프로젝트 만들고 컴포넌트 깔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지우고 거기까지는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스토어는 리덕스를 쓸 건데 스토어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index.js의 프로바이더랑 같이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스토어 안에 일단 내용을 비워놓고 인덱스에 먼저 걸었어요. 인덱스 파일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손댈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작업할 페이지가 목록, 추가, 수정, 삭제는 바로 할 거고요.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먼저 기본 구성만 해놓고 app.js에서 메뉴로 걸었어요. 라우팅 처리를 했어요. 요거까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3단원에서 만들었었던 use query string이라는 훅 파일을 복사해 왔고요. 그 다음에 에러뷰, 메뉴 링크, 스피너, 테이블
얘네들도 이전 13단원에서 사용했었던 파일이라서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초기화 작업입니다. 제가 15분에 다시 지금 10시 10분이니까 그 10분 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요 필요한 파일들 복사하고 app.js의 메뉴 작업까지 같이 세팅합시다. 자, 10분 후에 다시 봅시다. 그 단톡방에 제가 스텝 1이라고 해서 파일을 올렸는데 여기까지 돼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프로젝트 만들고 index.js랑 app.js 빼고 불필요한 거 지우는 작업까지 하셨죠. 패키지 깔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약간의 세팅 작업을 좀 더 했는데 일단 컴포넌트에서 에러뷰 메뉴 링크 스피너 테이블 이거 우리 계속 썼었던 거고요. 13단원에서 그냥 그대로 다 복사해 온 거예요. 복사해 놓고 훅도 쿼리 스크린 추출하는 훅 이거 13단원에서 만들었던 거 재사용할 거니까 다시 한번 또 복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UD니까 목록, 추가, 수정 삭제는 목록에서 바로 할 거고요. 입력하고 수정에 대해서 페이지를 따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페이지를 만들고 app.js에서 라우팅 처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리덕스는 쓸 거니까 그 스토어를 미리 빈 깡통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이 안에 리듀서 참조는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 스토어를 미리 index.js에 프로바이더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럼 index.js는 앞으로 만질 일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미리 이렇게 기본 준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이 그러면은 10시 11분인데 모르겠다. 10시 반에 다시 모일 테니까 제가 지금 스텝 1이라고 드린 여기까지 초기화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따 10시 반에 봐요. 자, 시작합시다. 네, 아까 설정 과정에서 요 프록시랑 그다음에 제이슨 서버 가동 명령 요게 안 들어갔던 것 같아서 저는 요거를 이제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리덕스 관련된 거부터 먼저 추가를 할게요. 스토어가 있고요. 새 폴더 만들어서 슬라이스를 넣겠습니다. 자, 새 파일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라고 만들면 되고 자, 슬라이스 관련된 기본 틀은 각자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할 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쓸 수 있게끔 안 그러면은 매번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기본 코드다라는 거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파일 이름이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니까 그리고 연동할 때 쓰는 API 주소는 보통 설정 파일에다가 넣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API 주소가 바뀌었을 때 소스를 여기저기 안 고치고 설정 파일만 고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새 파일을 하나 또 만들게요. .env development
자, 이게 src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저도 지금 src 폴더로 들어가서 위치 옮길게요. src 폴더 밖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셨던 분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env .production 이라고 설정 파일 두 개를 만들죠. 자, react app 언더바 api 언더바 디파트먼트는 슬래시 디파트먼트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죠. 세미콜론 없이 참. 자, 이게 디파트먼트 목록을 위한 주소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항목 하나를 위한 거는 그 콜론 찍고 일련 번호 값 필요해요. 자, 이게 그 아이템이라고 돼 있는 게 읽기, 수정, 삭제에서 쓰이는 거고 얘는 목록에서 쓰이는 거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주소를 준비하죠. 자, 파일 이름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예요. 이건 함수 이름이 참. 파일 이름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예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여기 파일 이름 적어가지고 익스포트 할 때 내보내는 기능, 그 다음에 네임, 마지막에 익스포트. 자, 그 다음에 함수가 get list 목록조회. 함수 이름은 get list가 되고 URL 같은 경우는 여기서 process.env.react.app API 디파트먼트 리스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목록조에 관련된 기능들은 얼추 된 거죠.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좀 친숙하죠. 지금 지난주 내내 우리가 했던 거니까. 자, 요 함수가 다중행 데이터 조회, 목록 조회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줄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다중행 데이터 조회를 위한 비동기 함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CRUD 구현을 하려면 여기가 이제 다중행 데이터 조회를 위한 액션 함수들이죠. 이렇게가. 자, 여기서 한 방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중행 조회를 위한 처리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CRUD를 구현을 하려면 다중행 조회뿐만 아니라 단일행 조회, 그리고 데이터 저장, 그 다음에 데이터 수정, 마지막으로 데이터 삭제 관련된 것까지 이렇게 액션 함수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부터 할게요. 자, 복사를 해서 갖고 와요. 복사를 해서 갖고 오는데 여기는 get item 하나 읽기니까 함수 이름 바꾸고요. 그럼 주소 바뀌어야죠. 아이템. 여기서 사용하는 이 주소 값은 요거였죠. 그러면 여기에 요 id 값에 적용될 그 파라미터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 파라미터 변수가 페이로드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콜론 id라는 값을 페이로드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로드를 통해 전달되는 id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점 리플레이스 콜론 id를 payload.id로 바꿔줄 겁니다. 변수 따로 하나 뺄까요? const url은 옆으로 너무 기니까 url 변수 하나 뺐어요. 환경 설정 파일에 정의된 url에서 콜론 id 부분을 찾아 페이로드를 통해 전달된 일련 번호로 치환. 자, 이렇게 단일행 데이터 조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자, 데이터 저장 같은 경우는 일단 URL은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그 리스트용 주소예요. 포스트 방식에는 이 주소가 그냥 리스트로 들어가죠. 리스트라고 하니까 조금 그냥 리스트라고 합시다. 자, 리스트한테 이제 들어가고요. 전송 방식은 포스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송할 파라미터가 세팅되는데 dname은 페이로드 안에 있는 dname, 그 다음에 log은 페이로드 안에 있는 log. 이렇게 전송이 될 거예요. 자, 포스트 방식 전송이고요. 네, 포스트인 거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 전송 방식이 확인 잘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 북사 붙여넣기 하면은 다 갯방식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 전송 방식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get item이 아니라 post item. 자, 데이터 수정은 put item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 post item 문자열을 바꿔야겠네요. 여기도 put item. 여기 위에 해놓은 요 주소도
URL 변수로 뺍시다. getList에서도 똑같이 맞추는 게 편하니까. URL 여기 넣어주면 되고. 자, 수정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을 수정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URL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뒤에 일련 번호 붙어 있는 걸로. 그래서 수정 얘는 이 ID 값 붙어 있는 URL을 써야 되죠.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수정할 데이터 이렇게 전송해주고, 전송 방식은 푸시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삭제. 자, 함수 이름은 delete 아이템이라고 잡고요. 여기 문자를 바꿔주고, 삭제할 때도 어떤 항목을 지울지 알려줘야 되니까 일련 번호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삭제할 때 파라미터는 필요 없죠. 그리고 전송 방식은 delete죠. 그러니까 CRUD에 입각해서 이 함수를 계속 세트를 복사하시는데, 복사하면서 함수 이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URL이 일련 번호가 들어있는 건지 안 들어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송 방식 URL은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뒤에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게 전체 규칙이에요. 이것만 일단 기계적으로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이제 심히 골 때리는 부분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은 이 함수 하나당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지금 5개를 넣었잖아요, 총. 그러면 이 액션 함수가 15개가 돼야 돼요, 총. 이만큼의 코드가 15개가 돼야 돼. 이만큼 복사해서 한번 찍고, 또 함수 이름 바꿔주고, 또 복사해서 함수 이름 바꿔주고, 이거를 5번을 해야 돼서 코드가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돼요. 똑같은 코드도 계속 늘어나고요. 상당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 함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아요, 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함수 내용들이 잘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요, 헬퍼를 하나 만들고, 새 파일, 리덕스 헬퍼.js라고 하나 만들게요. 싱글톤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맨날 들어가는 이 콜백들 있죠? 이 콜백들을 별도의 함수로 옮겨놓고 익스포트 할 거예요. 자, 요 함수를 잘라서, 자, 여기서 const pending은 한 다음에 함수 정의. 그 다음에 여기서도 fulfilled 요거 함수 잘라내서 const fulfilled는 한 다음에 함수 정의. 마지막으로 const rejected는 한 다음에 요 함수 내용 잘라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함수 정의. 그래놓고 얘를 한꺼번에 익스포트해요.
그러면 함수를 별도로 뺐잖아요. 얘를 슬라이스해서 임포트해요. 임포트 리덕스 헬퍼를 가져와요. 아니구나. 이 안에 있는 기능들. 펜딩, 그 다음에 풀필드, 그리고 리젝티드, 프롬, 헬퍼 안에 리덕스 헬퍼. 그러면 함수 3개가 익스포트 한 걸 가져온 거니까 이 함수들을 여기다 각각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코드가 분리가 됐으니까 얘 자체로는 좀 짧아지겠죠. 아이고. 이렇게. CRUD에 따라서 비동기 함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비동기 함수 하나당 들어가는 이 액션 함수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름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 형식대로 늘려줘요. 이 앞에 이 함수 이름들만 체크해줘서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붙여줘. 그럼 기본형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따로 확인 안 하고서 그냥 바로 페이지 들어가면은 중간에 문제 생기면 대형 사고예요. 어디서 문제 있는지 알아채기 되게 힘드니까 일단 얘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얘가 제대로 됐다라는 걸 확인하면은 그 다음부터 에러는 화면 구성하면서 생기는 에러잖아요. 리덕스 만든 거를 화면에 붙이기 전에는 무조건 이 리덕스 자체만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src 밑에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test.js라고요. 그 다음에 index.js에서 app.js라고 하는 소스 파일을 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여기다 걸고 있죠. 얘를 슬쩍 바꿉니다. 자, 주석 박아서 test.js를 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여기다 받게끔 주석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은 실행되는 파일이 app.js가 아니라 test.js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리덕스가 잘 동작하는지 일단 테스트를 샘플로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완료되면 여기 주석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덕스 슬라이스별로 잘 돌아가는지 일단 확인을 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에러 났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덕스 만들 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0개는 것들이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중에 리덕스 최소 4, 50개 정도는 다 할 거예요 아마. 그거를 하면서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안 짚고 넘어가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test.js에서 리덕스 관련된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덕스 함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리덕스 관련된 항목들 준비하고
페이지가 열리면은 디스패치 하면서 겟리스트. 겟리스트는 별다른 파라미터 없었죠. 자, 로딩이면은 로딩, 에러 나면은 json.stringify 에러.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출력해라.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을 하는 거죠. 자, 대번에 에러 나네요. 아, 슬라이스 추가한 걸 제가 스토어에 등록을 안 했네요. 그렇죠. 여기 스토어에 그 슬라이스 만들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죠. 자, cannot read properties of status. 자, 에러가 났을 때 스테이터스를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를 못 읽었다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생겼는데 스테이터스 값 자체가 안 됐다라는 거는 얘가 AJAX 접속도 지금 못 해본 거예요. 자, process.env.react API 디파트먼트 리스트. 아, 그래요? 오, 땡큐. 여기에? 아, 그러네. 다 이렇게 해놨을 텐데. 그 일괄 바꾸기. 디파트먼트. 여기 오타 있다고 해서 바꿀게요.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 떨어지죠? 이렇게 돼서 뭐라도 나온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HTML 코드 붙이면 그냥 붙이면 나중에 에러 나면 어디가 에러인지 못 찾는다고요. 적어도 이 단계에서 에러가 나면은 슬라이스만 죽어라 뚫어져라 찾아보면 되잖아. 다른 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확인됐으면 여기 데이터가 지금 101번, 102번 뭐 이렇게 기본 데이터들 있는데 그럼 이제 얘는 주석으로 맞고 다음 거를 또 불러봐야죠. 자, get 아이템의 id는 101 이렇게 해서 불러봤을 때 하나만 가져오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고. 자, 이게 됐다면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추가도 해봐야죠. 포스트 아이템의 dname은 react 록은 1403호라고 했을 때 데이터 추가 잘 되는지 추가되면 이제 추가된 결과가 이제 표시가 되겠죠. 203번 데이터 추가됐대요. 자, 203번 데이터가 추가됐으니까 이번 얘를 수정해 보자고요. 자, 203번 아이디가 203번인 데이터에 이름은 리액트 수정 록은 1406호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203번 데이터에 react.js 수정 1406호로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203번 데이터가 삭제됐는지 해볼게요. 이것도 주석으로 맞고 203번 데이터 아이디가 203번인 데이터 삭제. 자, 삭제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삭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목록 쪽에 다시 해보면 되겠네요. 자, 203번 데이터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일단 얘네들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확인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면을 붙이면은 일단 어느 정도 정상 상태를 보장할 수 있잖아요. 자, 스크린샷도 만들게요. 자, 스텝2에서 테스트 파일 만들고 index.js index.js에서 이렇게 임시 테스트 코드 준비하고 스텝1부터 다시 조정해야 돼서 자, 이게 슬라이스의 디팔트먼트 슬라이스 스텝 1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자주 쓰는 기능들이니까 계속 반복될 코드니까 이렇게 바꾸자 그랬어요. 아이고 잠깐만, 얘 빼고 자, 이렇게 바꾸자 그랬어요. 이거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헬퍼 밑에 리덕스 헬퍼라는 게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파일 리덕스 슬라이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 처리 로직 재사용이에요. 처리 로직을 재사용하기 위해 만든 모듈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먼저 헬퍼에 하나 추가를 합니다. 이걸 넣음으로 인해서 리덕스 코드가 획기적으로 줄어요. 헬퍼 리덕스 헬퍼. 그리고 얘를 만들고 나면 얘 리덕스 헬퍼라는 애를 만들고 나면은 슬라이스가 코드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작업하기 위해서는 그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헬퍼 안에 리덕스 헬퍼.js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epartment slice.js 스텝 2.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나머지 기능들 다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확인하면은 나머지 기능들을 일단 다 코딩을 해요. 다 코딩한 거죠. 저 액션 함수들은 이따가 필요에 따라서 몇몇 부분은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해놓는 것만으로 기본 코드는 상당수 절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텝 2에서 해야 되는 게 리덕스 헬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정이 되는 거였죠.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자, 입력 수정 삭제에 대한 비동기 함수들 다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 함수 연결도 다 마무리를 해야 되죠. 요거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잘 동작하는지 이거 주석 하나씩 바꿔가면서 테스트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스텝 2 올렸으니까 리덕스 잘 구성됐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11시 5분인데 12시에 이어서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스트 파일을 통해서 그 리덕스로 API 연동하는 게 잘 됐다라는 걸 확인하면은 이제 이걸 화면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자, 화면에 붙이는 거는 뭐 이제 제일 큰 고비는 넘겼으니까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목록 페이지에서 작성 페이지나 수정 페이지 이런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NAV 링크랑 use navigate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use query string 검색 같은 거 구현하려면은 쿼리 스트링 기능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가져올 건데 검색 폼에 대한 CSS 적용을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검색 이벤트나 뭐 그런 것들 구현해야 되니까 유즈 콜백과 유즈 REF 뭐 이런 것도 일단 참조를 해놓겠습니다. 자, 스피너, 에러뷰, 그 다음에 테이블 그것도 가져오고요. 리덕스 사용해야 되니까 리덕스 관련된 것도 가져올게요. 자, CSS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폼 태그를 가져와서 기본적인 그 CSS 좀 적용을 했고요. 이 안에 컨트롤이라는 항목과 그 다음에 클릭에이블 버튼 같은 거를 넣었어요. 검색 기능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력할 수 있는 애, 얘는 검색 버튼. 뭐 대단한 CSS는 아니니까
얘는 접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use ref로 ref text input이라고 참조 변수 하나 만들고, 이게 입력 박스가 가끔 이상해지더라고요. 닫았다가 다시. 여기 검색 폼을 넣겠습니다. 자,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지금 폼 태그를 상속받아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인풋 태그, 클래스 인 컨트롤. 버튼 같은 경우도 컨트롤과 클릭에이블. 그 다음에 NAV 링크도 컨트롤과 클릭에이블 같이 부여해서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가하기를 클릭하면은 디파트먼트 애드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했어요. NAV 링크로. 이렇게 링크를 걸면은 얘보다 상위 요소 app.js에 라우팅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index.js에서 테스트로 걸려있던 거를 app.js로 돌리고 검색 폼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로컬호스트 3000. 폼 태그에 지금 이벤트가 적용되어 있네요. 이 이벤트는 일단 좀 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 박스랑 이제 검색 버튼, 학과 정보 추가하기. 이거는 이제 애드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자, 리덕스 관련 초기화합니다. 디스패치 함수 만들고 그 다음에 AJAX 연동하게끔 데이터 가져와요. 근데 얘를 가져오려면 페이지 열리자마자 일단 다짜고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 마운트 시에 리덕스를 통해서 데이터 목록을 조회하게끔 합니다. 여기 의존성 이제 안 해도 돼요. 우리 전에 그 뭐냐 그 NSLint 참조 빼버렸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실행되면서 이제 이 로딩 여부가 바뀌겠죠? 그 로딩 여부 처리를 위해서 로딩바 집어넣고요. 자, 로딩 녹화되고 있나? 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를 표시할 거예요. 자,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를 표시하고요. 조회 결과 표시하기. 에러가 있다면 에러뷰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데이터가 있다면 이 안에서 테이블을 먼저 구성을 해야죠. 테이블을 먼저 구성을 해야죠.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이 t바디 안에서는 데이터 길이만큼 반복을 돌립니다.
자, 근데 데이터는 배열인 거잖아요. 얻었는 줄 알고 놀랬다. 자, 데이터는 배열인 건데 이제 배열이 존재하면은 일단 표를 끊어요. 근데 배열의 원소가 빵개인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할 때 그 조건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면은 데이터.랭스가 0보다 크다면, 그렇지 않다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그 AJAX 처리 결과가 존재할 경우, 근데 만약에 처리 결과는 존재하지만 데이터 수가 0건인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0건인 거를 따로 처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쳐요. 뭐 그 문의 그 상품 리뷰 같은 걸 하는 곳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아무도 리뷰를 안 달았어. 그럼 게시글 수가 몇 개예요? 0개죠. 그거 에러예요? 그러니까 에러 경우랑 데이터가 없는 거랑 구별해야 돼요. 영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0보다 작다면, 데이터가 0보다 크다면 데이터.map, 자, 콜백으로 아이템과 인덱스, 뭐 아니면 맨날 하던 대로 VI로 할까요? VI.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는 그럼 데이터가 없는 경우죠. 자, 데이터가 없으면 5칸이 있으니까 5칸으로 병합하면서 검색 결과 없습니다. 괄호 구별 진짜 잘해야 돼요. 괄호 꼬이면 리액트는 진짜 큰일 나요. 이건 나도 뭐 대책이 없어. 괄호 꼬이면 그냥 지우고 다시 하세요. 이걸 어떻게 찾아? 자, 그럼 여기 리턴에서 이제 한 줄을 표시하면 되죠. tr. 자, 반복되는 아이템은 키 하고서 v.id 일련번호 걸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출력해주면 되는데, 자, v.id 그 외에 학과 이름, 위치. 자, 수정하기하고 삭제하기는 아직 구현하기 전이니까 일단 버튼만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게 잘 동작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아직 검색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검색 기능 넣기 전이니까 일단 얘는 좀 뺄까요? 조금 이따 할까? 한 번에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검색 기능은 좀 빼고 갑시다. 필요 없는 애들은 일단은 제외. 그럼 유즈 콜백이랑 유즈 RF도 지금 필요 없죠? 여기에 유즈 이펙트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딜리트 아이템 아직 안 가져왔고, 그러면 겟리스트 함수 하나만 쓰고 있는 거죠? 자, 데이터 잘 가져오네요. 이 정도 목록 출력하는 거는
진짜 한 5분, 한 10분 뚜구닥뚜닥 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만들겠다고 한 페이지에 이렇게 상품 목록, 게시물 목록, 리뷰 목록, 뭐래도 목록 뿌리는 페이지가 몇 갠데. 그거 한 페이지를 며칠씩 잡고 있으면 프로젝트 어느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그 요구사항 명세서에 엑셀에 적으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상품 목록 그냥 그렇게 단어 하나로 적어놓고 퉁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엑셀 요구사항 명세서 적을 때 그 이 목록 뿌리는 거 되게 자세하게 적지 않았다고요, 전부 다. 무슨 목록이라고 단어 하나 적고 말았죠.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3일치 작업이 될지 3시간짜리 작업이 될지 30분짜리 작업이 될지 단어 하나에 3일시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적었다는 거는 가벼운 기능이라는 거예요. 목록 뿌리는 거 보통 30분 넘기시면 안 돼요. 적어도 리덕스 테스트해놓은 파일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목록 만드는 거는 30분이면 돼야 돼요. 아, 물론 여기서 CSS 작업은 노네. CSS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다들 자기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흡족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기능 구현은 목록 출력이면 30분이면 퉁쳐야 돼,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록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 또 저장합시다. 자, 코드 스냅 떠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스텝 3 폴더 페이지스 디파트먼트 리스트 스텝 1.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에서 이 디파트먼트 항목을 다 지워볼게요. 저게 재시작을 안 해도 바로 백엔드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로컬호스트 3001 디파트먼트 데이터 하나도 없다고 나오네요. 이럴 때 이렇게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잘 구별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죠. 자, 분명히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뷰를 표시하게 해놨어요. 에러가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지만 길이가 0인 거랑은 분명히 다르게 분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검색 목록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에러가 아닌 거죠, 사실상. 이거는 누군가가 이게 만약에 리뷰 게시판이라고 하면 누군가 리뷰를 쓰면은 글이 올라가야지 에러가 났다고 표시하면 안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데이터가 가져오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 것과 가져왔는데 빵개인 것과 한 개라도 글이 있는 거, 이 세 가지 경우를 구별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데이터가 0개인 건 에러가 아닙니다. 자, 그럼 데이터 파일 다시 복원하고 새로 고침하면 잘 받아오겠죠? 자, 이제 아까 붙이다 말았던 아까 처음에 붙이려고 했다가 말았던 검색 기능을 넣어봅시다. 자, 검색 기능 적용을 위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올게요. 그리고 입력 컨트롤을 포함하는 폼박스 준비하기로 했었죠? 스타일 시트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처리할 거니까 입력 요소에 접근할 참조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굳이 참조 변수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은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그때 넣을게요. 그리고 검색품 가져옵니다. 자, 일단 참조 변수 요거랑 클릭 이벤트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검색품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폼에 그 검색 이벤트 걸어야죠. 자, 검색 이벤트 온 서치 서브밋 걸어서 얘가 폼이었죠? 온 서브밋에 이벤트 겁니다. 자, 이벤트가 걸리면 이제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일단 못 가게 막아놓고 콘스트 커런트는 2점 그 커런트 타겟 이고요. 그 다음에 콘스트 키워드 인풋 텍스트 인풋 네임 속성 좀 넣어줍시다. 네임은 키워드라고 할게요. 자, 콘스트 키워드는 커런트 점 키워드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검색 기능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nav 링크에 내비게이트 가져와요. 이게 페이지 강제 이동하는 기능이었어요. 유즈 내비게이트죠, 참. 유즈 내비게이트. 이 유즈 내비게이트를 사용하면 페이지 강제 이동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가는 처리를 했었죠. 내비게이트 그 다음에 슬래시 지금 요 디파트먼트 리스트는 기능상에서 첫 페이지예요. 주소가 없어요. 그냥 슬래시로 돼 있잖아요. 라우터 걸 때 여기 보면은 그냥 슬래시로 URL을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 보낼 때도 슬래시한테 보내야죠. 슬래시 물음표. 자, 키워드는 하고서 저 키워드의 밸류 값을 전달합시다. 자, 그 유즈 콜백도 임포트 해야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헬로라고 입력하고 검색 누르면 검색된 게 이렇게 키워드라는 쿼리 스트링으로 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저장. 자, 한번 했던 부분들은 이제 코드가 쓸데없이 기니까 이걸 자꾸 생략을 하는 게 이게 소스가 너무 길어지면 그 스크린샷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자, 스텝 2 만들 건데
자, 여기서 변경된 부분은 이제 유즈 콜백이 들어간 거. 그리고 유즈 내비게이트가 들어간 거. 자,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데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어만 그대로 베끼고 넘어가지 말고 이게 전부 무슨 기능인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추가됐고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스타일 그 폼 태그에 대한 CSS 정의했죠? 폼 태그에 대한 CSS를 정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 전달을 위해서 내비게이트 함수 만들었고, 검색 이벤트 정의했고, 요 이벤트가 정의된 것은 이 검색 폼을 쓰기 위해서였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학과 정보 추가하기라고 해서 NAV 링크로 가는 것도 여기 있고요. NAV 링크는 사실 지금 요 단계에서 다 필요한 거지 앞 단계에는 필요가 없었네. 자, 요게 스텝 2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검색어가 URL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검색어를 또 받아야죠. 자, 우리가 검색어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되는 검색어를 받기 위해서 그 유즈 쿼리 스트링이라는 훅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현재 쿼리 스트링 변수 이름은 키워드니까 쿼리 스트링이 바뀌면 이 기능들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죠. 이 기능들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 변수를 여기서 받습니다. 자, const 키워드는 use query string 하면은 이제 키워드 파라미터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이 검색어를 목록 조회할 때 보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배열이 명시되면은 페이지 열리면 무조건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변수가 바뀌었을 때만, 자, 키워드 변수가 바뀌었을 때, 자, 여기 넣고 키워드는 키워드,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슬라이스로 가죠. 여기로. 페이지스 밑에 디파트먼트 리스트.js에서 검색어를 키워드 콜론 검색어 값 형태로 전달하면 페이로드 객체를 통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페이로드.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지금 되게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주석이 여기 들어갈 건 아니다. 쿼리 스트링을 보내려면은 여기에 제이슨 열고 파람스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그 값을 삭감형 검색어로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bname은 페이로드가 있다면 그 안에 키워드를 써라. 왜냐면은 그냥 페이로드 키워드라고 하면 페이로드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페이지 열리자마자 그냥 뭐 전체 목록 가져올 때. 그러면 여기서 undefined 에러 나니까 페이로드가 있을 때만 키워드를 접근해라. 자, 그렇게 고개 젖히고 자면 고개 아프다. 그냥 엎드려 자라. 나 너 자는 거 평소에 한 번도 말 안 했으니까 그냥 자. 너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자. 자,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검색어까지도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제이슨 서버 같은 경우는 이 검색어가 일부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가져와요. 일부만 가져오게끔 하려면 백엔드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라고 입력하면은 컴퓨터 공학과가 하나 들어오죠. 컴퓨터 공학과라고 검색하면은 데이터가 받아오는 거고,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검색 누르면 키워드가 공백인 데이터를 또 찾으려고 들어요, 얘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야. 자, 빈 문자여도 엄연히 값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처리하려면 조금 로직이 복잡해요.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제이슨 서버라서 그래요. 백엔드를 직접 구현하면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let params 는 일단 널, 그리고 if 페이로드가 있는데 키워드가 있다. 키워드가 존재한다면, 페이로드가 있고 키워드가 존재한다면 params는 한 다음에 페이로드 안에 있는 키워드를 여기다 파람스로 담아라 라고 해놓고 여기다 파람스를 이렇게 줘야 돼요. 왜냐면은 백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면은 검색어가 없으니까 그냥 전체 데이터 뿌려줘야겠구나 라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제이슨 서버는 이렇게 빈 문자열이 가면은 실제로 여기서 컴퓨터 공학과가 그 학과 이름이 빈 문자열인 데이터를 찾아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리 로직이 복잡한 이유는 제이슨 서버를 쓰기 때문이야. 실제로 백엔드를 다 구현하면 여기는 되게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의 검이에요. 백엔드를 구현 안 하면 백엔드로 해야 되는 각종 알고리즘 처리를 프론트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 코드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백엔드를 하면은 프론트 코드는 되게 단순해져요. 근데 백엔드 자체가 어려워. 뭘 해도 어려워. 공평하죠? 뭘 해도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아무것도 검색 안 하면 전체 데이터 들어오고요. 키워드 하나 넣고 검색하면 해당 데이터만 이제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 또 데이터가 안 나오네요. 여기 내가 공백으로 바꿨구나. 소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티미디어 학과. 전자공학과. 페이로드가 존재하고 키워드가 있다면 파람스에 이렇게 가야 되구나. 파람스는 파람스.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아무것도 없을 때 전체 검색.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은 여기 키워드는 한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값이 입력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좀 더 깔끔하게 한다면 리스트에서
검색어가 있을 때 페이지 넘어갈 때 let URL은 리다이렉트 URL은 좀 많이 버벅대네요. 키워드.점 밸류가 있다면 URL은 이거, 그렇지 않다면 이거. 쿼리 스트링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죠. 그래서 리다이렉트 URL을 다시 걸어주면 좀 더 깔끔하죠. 그럼 검색어가 없으면은 아예 그냥 URL 자체가 아무것도 안 붙어요. 기계공학과 붙고 멀티미디어학과 페이로드 객체가 존재할 경우 그 안에 키워드 값이 존재한다면 키워드 객체가 널이나 undefined가 아니고 그 안에 키워드 값이 존재한다면 엑시오스에 설정할 쿼리 스트링 데이터 구성하고 얘를 여기에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라이스도 좀 바뀌었으니까 밑에 부분은 그냥 주석 처리할게요. 밑에는 바뀐 거 없으니까. 자, 16 해마 몬트 슬라이스 자, 이 슬라이스를 보면은 이제 여기 파라미터 처리하는 게 추가된 거고 URL 뒤에 파라미터 넣은 거 이렇게가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슬라이스는 원상복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 리스트 쪽도 보면은 이제 검색 이벤트 들어가고 아까 페이지스의 스텝 2에서 여기 검색 이벤트까지는 했구나. 키워드 쿼리 스트링 받는 것부터 빠져 있고요. 생략 리덕스 관련 초기화 생략 여기도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냥 두고 네임 속성 다 좋네. 네임. 자, 그럼 화면은 다 생략. 화면은 이번에 수정되는 거 없어요.
스텝 3. 자, 리스트에서 바뀐 거는 이제 쿼리 스트링 변수를 받아야 되니까 유즈 쿼리 스트링 추가된 거. 그리고 그 쿼리 스트링 변수를 받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쿼리 스트링 변수를 get list 함수의 페이로드 값으로 전달한 거. 이게 페이로드예요. 그리고 의존성 추가된 거. 네, 이 정도밖에 안 바뀌었네요. 여기 URL은 뭐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냥 기왕 넣은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검색 기능까지 해서 목록은 다 끝났고요. 페이지 번호나 인피니티 스크롤 같은 경우는 제이슨 서버 상태에서는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 구현이나 인피니티 스크롤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엔드를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자, 오늘 그 데이터 추가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네. 목록까지만. 뭐 어쩔 수 없겠다. 또 리덕스를 쓰는 게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즈 엑시오스만으로 구현하셔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결과물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덕스를 적용할지 적용 안 할지는 분명히 개인의 선택 사항인데 완성된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덕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직 이게 예전에 유즈 엑시오스 썼을 때랑 뭔 차이인가에 대해서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을 텐데 얘네들의 큰 이점은 수정 삭제, 데이터 추가 이 기능들을 구현할 때 진짜 진가가 발휘가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 추가 정도는 오후에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까요? 오늘 추가까지는 해야 내일 수정 삭제가 좀 그래도 깔끔하게 내일 딱 끝날 것 같은데 고민이 좀 되네. 이따 생각합시다. 나도 지금 결정 못하겠다. 자, 일단은 오전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요거 실수 완성하시고 식사 다녀오시고 2시 반에 모이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